6만 명 넘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간밤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3월 말까지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아마존이 18,000명을 해고했고요. 메타가 11,000명, 테슬라 6,000명, 트위터 3,700명, 구글 230명.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인력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벌써 6만 명이 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왜 이렇게 직원들을 해고하는가?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의 성장성을 각성하게 됐고요. 게다가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고액 연봉자였던 이들 인력을 단호하게 해고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일선 서비스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고용시장 곧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문제지 비슷한 경로를 따를 전망입니다. 올해를 놓고 보면 우선 은행, 증권 쪽, 금융업의 구조조정이 클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도 이런 테크 기업들, 개발자들의 고용 불안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해는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1월 19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참 미스테리하죠. 저희가 매일 이제 웰컴 투 더 증시할 때 미국은 고용이 좋아서 연준이 금리 올린대. 금리 동결하려고 해도 고용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좋은 건가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주변에 이렇게 좀 연락해 봐도 이제 잘리는 거 해고도 해고지만은 대학 졸업하고 MBA 이제 나와가지고 새롭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력도 막 해고를 하는데 누가 또 새로운 신규 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고용 적체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근데 또 막상 이런 일산 카페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여기에는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로는 이제 점점 잘 나오고 있는데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이엔드 쪽에서 점점 큰 폭의 구조조정을 하면 경기 침체와 둔화가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 쪽에 고용 인력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이제 큰 틀의 고용이 어려워지는, 아마 그 시점이 연준도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혹시 인하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그런 시점 같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궤적일 것 같아요. 우리만 따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판교 쪽이나 이런 개발자분들이 속속 전원해 오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해고를 한다거나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1년 전, 2년 전 이 개발자분들 몸값 천정부지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사뭇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고, 은행 쪽이 올해는 역시 구조조정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양원영님, 전 고액 연봉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김태라님, 정말 큰일입니다. 장년층의 일자리는 너무 없어요. 또 이런 이야기 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런 일선 있잖아요. 고깃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서비스업 쪽 인력은 없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안달을 내고요. 제 후배가 저쪽 수원 광교에 도넛집을 냈는데 지금 그 알바를 못 구해. 4대 보험 다 하고 그런다고 해도 사람이 없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도 거의 미국과 흡사하구나. 위쪽에서는 점점 막 해고 되는데 서비스업 이렇게 대면 쪽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형태.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용은 점점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이런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자,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경영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도 여전히 함께하십니다. 방송 중에 문자가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저희 금요일에는 메타버스 세컨블럭에서 주린이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를 실시간에 걸고 있거든요. 지난주 코스피 이벤트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 2,380이었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때 보냈던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컴 투 증시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한 주간 꼭 챙겨야 되는 경제 뉴스 어쩔 뉴스 코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그리고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정월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오늘은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 늘 거의 밤을 새죠. 네, 오늘도 거의 새벽 한 네, 오늘 한 새벽 3시쯤까지 증시 보다가 네. 이제 새벽 한 5시 반 정도부터 깨서 네. 또 이제 마감 증시 확인하고 네. 네, 좀 이슈들 체크하고 네, 그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주식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6082번님 선배가 어려운 시기에 강릉에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는데 숙식 제공에 월급을 많이 줘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거든요. 하창원 본부장. 맞습니다. 기업 쪽, 뭐 개발 쪽, 빅테크는 막 지금 해고. 우리도 금융은 막 영업점들이 이제 네. 거의 사람들이 비대면 가니까 축소하면서 뭐 은행, 증권은 이제 로봇가 AI가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일선에서는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출산율과도 연관이 있는데 예. 중국에서는 1961년 이후로 예.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기사도 나올 만큼 예. 사실 이제 인력난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베이비붐 이제 세대가 사회적인 은퇴를 하실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때문이다. 마인드는 어때요? 마인드를 지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인드도 네. 굳이 내가 왜 이 돈으로 그 일을 해? 이런 마인드. 그것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사회가 좀 바뀌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그런 인식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요. 일단 네, 저는 출산 쪽이 가장 큰 이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적으면 네, 거기에 따른 또 부재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좀 그것도 안 맞는 게 우리 옛날 고깃집에 막 이모님들 많았잖아요. 지금 그쵸. 이모님들도 못 구하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베이비부모인데? 그러게요. 네?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하여간 이 두 네. 개가 완전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그러네요. 쪽의 분야 쪽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네. 진짜 힘듭니다. 이 서비스 인력이라는 게. 나중에 풀리겠죠. 이 수수께끼가. 왜 그랬을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답니다. 다 그렇거든요. 자, 1041번님은 트위터의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지금 50조짜리 이제 트위터를 샀잖아요. 50조가 뭡니까? 52조, 55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머스크가 자기 주식도 팔고 주식담보대출도 받고 그게 네. 사서 지금 근데 이자 비용이 매달 거의 한 1조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머스크가 이자 지급을 못하니까 이러다가 이런 물음표가 찍히고요. 머스크가 이자 지급을 위해 만약 자기 주식을 또 팔면 이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악재죠. 악재. 예. 네. 지금 테슬라가 급락한 데는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저기 이자 내고 메우고 그 수급 악재 때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판다? 하고 네. 머스크가 안 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판다고 얘기했죠. 예. 네. 근데 팔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네.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대주주가 일단 지분을 팔면 이유가 정말 엄청나게 뭐 좋은 이슈가 아니면 대부분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안 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머스크가 또 팔면 테슬라는 진짜 $100 중요 라인 네. 100달러 깨져버립니다. 네, 위험할 그거를 것 아마 같습니다. 머스크도 알지 않을까. 네. 근데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진짜 좀 의문입니다. 예. 트윗에 대해서는 정말 물음표가 많은데 예. 그 진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트위터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뭐 화성 간다, 뭐 막 거기다가 네. 뭐죠 그 인공위성 네, 소형위성. 예, 네. 무슨 프로젝트죠 그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스페이스X에서 하는 예, 건데. 네. 그 프로젝트 뭐 네. 이렇게 꿈이 많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스타라이트인가요? 이 트위터는 왜 비전을 제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왜요? 저도 의문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냥
왜? 잘 이해가 안 가죠. 일부러 네. 이러는 건가? 그 뭐 일단은 언론에 대한 뭐 투명화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게 잘 될지도 모르고 원래 트윗의 개념이 그런 거기보다는 이제 자유롭게 소통하는 약간 이런 SNS 쪽의 플랫폼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의 좀 너무 투명도를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25일인가요? 26일 날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예. 그때 한번 보죠. 우리 1041번님도 트위터 가지고 분명히 뭘 하긴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때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 1041번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가보도록 할게요. 왜 이러죠? 좀 사실 이 좀 나름대로 지표가 좋게 나와서 사실 장 초반에는 좀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플러스 쪽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연준 의장들의 또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또 긴축을 시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81%가 빠졌고 S&P가 1.56%, 나스닥이 1.24%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일단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S&P 500 이렇게 1% 이상 빠진 걸로 봐서는 테슬라도 급락했다 이건 예약이고요. 안 봐도고요. 네, 그렇죠. 다우도 1.8%까지 빠졌고요. 네. 아까 그 물가 지표 잘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죠. 그렇죠. 네. 네, PPI인데 사실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I는 소매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이게 이제 6.5가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6.2가 나왔는데 예.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예. 사실 지난 이 7월 달에는 9.7%로 10% 간다 그랬잖아요. 네, 10% 넘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죠. 7월에서 8월 가면서 8%대로 떨어졌고 예. 다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가 되다가 11월부터 7%대, 12월에 이제 6%대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월가에서 전망했었던 수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0.1%보다 더 하락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움직임들이 여러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뭐 CPI 지수도 좋게 나오고 있고 뭐 구성 요소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PCE 지표도 당연히 좋게 나올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도매 쪽인 영향이 있는 PPI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단점은 또 이제 소매 판매 쪽에서의 지표가 조금은 좋지 않게 이거 나왔거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네. 생산자 물가가 6.2%, 네. 소비자 물가가 6.5인데 네. 더 떨어졌고요. 더 떨어졌죠. 예. 네. 도매 물가니까 이거는 기업들 또 이제 생산 쪽 라인에서는 그렇죠. 희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희소식이죠. 전월 대비도 0.5% 떨어지고 야 네. 이거는 잡히는 거 같은 느낌. 그렇죠. 예, 큰 폭으로 이렇게 인플레가? 네.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좋아라 했었는데 네. 또 지표가 나왔죠. 그 그렇죠. 지표는 소비 관련 지표였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나왔어요? 네, 소매 판매에 대한 이제 상무부에 따라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보다 1.1%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가에서 제시한 1.0% 감소보다도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1월 이후부터 2달 연속 감소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소비의 이 시즌이 특히나 4분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게 또 미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소매 판매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도 이런 많은 빅 이벤트가 있었지만 소비가 좀 덜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소비가 이렇게 부진하면 당연히 경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매 판매는 늘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6%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율과 비교를 했을 때는 0.5%가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 대비했을 때는 이런 소비가 줄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2월이 있으면 물론 11월에도 소비 많이 하죠. 그쵸, 또 예. 10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미국 사람들 소비를 많이 하는데 12월이 오히려 11월보다 줄었습니다. 지금 줄었죠. 1.1%가.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고용률이 좋잖아요. 그쵸, 좋죠. 하고 실업수당 주세요 하는 사람도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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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거의 그럼 지금 완전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소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저도 그게 또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프라인 쪽에서는 좀 부진했었는데 네. 온라인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우리 성장이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네. 사상 최대였죠. 그쵸, 사상 예, 최대로 예. 나왔는데 수치로 보면은 또 안 좋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지표가 네.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고용률도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도 거의 최저거든요. 임금 상승률 높고. 인구 상승률도 높고 네. 그러면 사실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만큼 의식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은 조금 이제 저축하나? 저축이나 약간 조금 이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고용 그다음에 소비 물가 안 맞아요. 이게 탁탁하게. 예전에는 예. 탁탁 맞았는데 요즘엔 네.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10,000명을 자릅니까? 3월까지? 네, 3월 31일까지 약 10,000명의 직원 해고를 밝혔는데 사실 요즘에 좀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고용적인 와, 부분에서의 네. 좀 해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MS 최고 경영자가 이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출에 최적화하는 것을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계 일부 지역이 침체에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도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좀 선제적인 대응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모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음모론으로 갈 수밖에 그쵸. 없어요. 약간 왜인 좀- 줄 알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위에서는 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선에서는 우리 뭐 문자도 아까 많이 주셨지만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로봇을 속속 그쵸. 도입하겠죠. 예. 주문도 막 그 키오스크 도입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AI 로봇 세상으로 가는 건가? 근데 그게 사실 고깃집 가보면 네. 최근에는 진짜 서빙 로봇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조금 이 디지털화는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는 요즘에 거의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진짜 이게 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확실히, 쪽에.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했고, 네. 그리고 더 찬물을 끼얹은 것은 연준 쪽인데 네. 또 뭐 잘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뭐 또 기다려는 듯이 말폭탄들을 터트리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또 발언을 하셨는데 일단 네. 블러드 총재가 여전히 물가가 높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멘트를 했고요. 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발언들을 또 엄청나게 올려야 했습니다.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메스터 총재도 대표적인 이제 매파 의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똑같이 추가 금리 인상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이렇게 뭐 이 CPI, 뭐 PPI 잘 나와도? 네, 잘 나와도 계속적인 긴축의 기조를 보인다. 이러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의 조금 부담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장 끝나고 나온 뉴스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CDC 지침에 따라서 재택근무 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부스터 접종까지 다 마치셨는데 네. 좀 그걸 또 뚫고 또 네. 코로나에 좀 감염이 되셨고 네. 일단은 이제 5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대면 회의에는 참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큰 부분에서의 좀 변동성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보이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럼 막 정보지를 봤는데 하락 이후 거기에 어떤 분이 1위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코로나 확진 뭐 그 연준 의장 코로나 확진이 뉴욕 증시 급락이랑 뭐 하락이랑 연관이 네. 뭐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네,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어요. 네. 우리 증시 가볼게요. 우리 네. 증시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지금 미국을 리딩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괜찮죠? 예. 네, 오늘 증시가 사실 이제 다시 좀 강박권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15% 상승한 2,37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약보합권인데 그래도 709선에서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승 종목 수가 개장을 했을 때는 코스피가 130 종목이밖에 상승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상승 종목 수가 300 지금 90 종목으로 큰 폭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 심리가 그래도 예. 조금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엔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2,503억 원 좀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고요. 예. 오늘 개인과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646억 원, 기관이 1,868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나홀로 알겠습니다.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네. 2023년 우리 증시 지킴이가 되고 있고요. 네. 환율을 좀 볼게요. 어제 일본이 뭐 추가적인 긴축이 없으면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 나왔단 말이죠. 네. 뭐 대단한 강세는 아니었지만은 네. 원 달러 환율도 좀 영향을 받았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1241원 70전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네. 오늘은 0.35%가 상승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는 너무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죠. 일본의 이 YCC나 이런 흐름들은 조금 그래도 추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엔화 약세니까 원화 약세. 그쵸. 그리고 달러 강인데 달러 강이 뭐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테마가 많은데 짧게 가볼게요. 먼저 네. 지금 풍력, 태양광, 원유, 뭐 정유 이쪽이 일단 오늘은 좀 가네요. 네. 풍력 먼저 풍력 보죠 오늘. 네, 이거 베스타스의 3억 달러 투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풍력 터빈 세계 최대 기업이죠. 네. 덴마크의 기업이 이번에 이제 3,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다보스 포럼 이 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네.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데인데 베스타스. 네. 되게 유명하죠. 네, 네. 덴마크 기업. 네, 네. 그래서 사실 동국그룹이라든지 네. CS-윈드의 이제 주요 수주 고객사를 보시면은 이 베스타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옮기는 부분에서의 좀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니까 지금 누가 후발주자가 될지 모릅니다. 풍력도 지금 후보예요. 그렇죠. 예. 태양광, 원전 다 네. 싸우고 수소까지 맞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네. 원전도 네. 이제 18일 다보스 포럼에서 폴란드와 체코 산업 장관과 잇따라 회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 차세대 또 원전 두 기에서 이제 4기 정도까지 건설을 조금 할 것으로 뭐 폴란드 전력공사라든지 제팍 이렇게 좀 협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좀 붙어주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KT 이거 진짜 무거운 종목인데 어제 네. 그 챗봇 얘기를 했었을 때 KT는 못 갔거든요. 네, 오늘은 KT가 좀 움직여요. 네, 근데 지금 한 몇 그쵸. 프로인가요? 지금 3.87%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KT 같은 경우 뭐 챗봇뿐만 아니라 향후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도 네. 좀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왜요?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5G? 5G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챗봇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MS에서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좀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KTNG도 오늘 이슈가 네. 있네요. 그렇죠. KTNG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성부 투자 네. 펀드에서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네. 펀드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기사에서의 이런 뭐 사실 굵직한 아직까지는 이 좀 주요 주주에 대해서 행동력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과연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뉴진스의 활동 관련해서 또 하이브 주가도 네. 같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뉴진스를 아주 좋아하시죠? 하천 본부장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빌보드 순위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축하합니다 뉴진스. 자 여러분데요 지금 유튜브 송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화면을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 고릴라 있지 않습니까? 보는 라디오 고릴라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상택님이 소장님의 목소리가 잠길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크게 아프진 않는데 목이 가버렸네요. 건강을 잘 챙기세요. 소장님이 건강하셔야 달러가 약세로 쭉 갑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로 새벽기도 못 가지만 계속 지금 달러 약세를 제가 빌고 있거든요. 네, 건강 잘 챙겨서 달러 약세 이뤄내도록 하겠고요. 또 약속의 지수죠. 2,500을 가게 되면 그주 토요일 날 관악산에서 많은 분들 뵙도록 해요. 자, 우리 이상택님에게는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도 그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관악산 하겠습니다. 등반에.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투자엔 관심이 없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아야겠죠? 이것도 모르면 어쩌나 싶은 소식만 골라봤습니다. 어쩔 뉴스. 네, 어쩔 뉴스. 오늘은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그리고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신예은 대표가 원래 함께하잖아요 이 코너를. 그런데 어제 지인의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본인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세팅을 하고 본인은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희은 대표는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 그랬는데 우리 신희은 대표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를 꼭 써야 된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네, 그 대학교 선배신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같은 업종에서 또 일하다 보니까 선배셔가지고 네,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우리 이병희 기자 오늘 많은 활약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옵니까 추동 기자? 네, 뭐 지금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또 미국에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이미 벗었었기 때문에 저도 네.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는 이제 실외에서는 사실상 벗어왔었고 이제 실내에서도 드디어 벗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정을 20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 하죠. 그때 회의 내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 내일 하다 보니까 설 연휴 기간에는 아마 좀 발표하기 힘들 것이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설에는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또 해제하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연휴 이후 즈음에 이제 마스크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해제하고 막 이랬을 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된 건가요? 지금 뭐 1단계는 이제 부분 해제고요. 2단계가 이제 전면 해제 방침으로 갈 것인데 일단 지금 아마 첫 번째로 1단계 부분 해제를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가 지표들 내놨었죠. 네, 그거요. 네, 이제 주간 환자가 2주 인상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그다음에 치명률도 0.1% 이하 등등 여러 가지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 중에 이제 3개 이상을 충족하면은 뭐 자동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이제 정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제 마스크를 좀 의무를 해제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병희 기자 만에 하나 이제 발표가 나겠죠. 네, 설 연휴 끝나고 나면 그렇죠. 이제 부분 해제니까 약간 디테일이 있겠죠. 이거 네네. 실내에서 그냥 벗는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좀 있겠죠. 이게 아마 단계별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써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1, 2단계로 나누게 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의무화를 유지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를 제외한 곳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권고 사항을 지켜주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요게 좀 더 상황이 나아진다면 2단계로 가서 전면 완화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하철 이런 버스는 쓰고요. 네. 병원은 일단 계속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제한. 그 다음에 그 4가지가 다 충족될 때 완전한 전면 해제인데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이요. 더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게 자율인 거죠. 자율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식당과 지하철을 많이 저도 글을 보면 식당은 이제 벗잖아요. 밥 먹을 때 막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더 위험하냐? 지하철은 일단 타긴 타지만 입을 다 다물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하철을 벗고 식당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아니 결국 개인의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감기가 유행할 때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아요. 뭐 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뭐 서로 조심을 하는 과정이라면 뭐 마스크를 끼고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식당에선 좀 아무래도 대화를 좀 자제하시고 어떤 식당 보니까 뭐 코 푸는 것도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서로 권고사항 정도면 이게 뭐 쓰지 말라가 아니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좀 지켜주시면 그렇죠.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수연님은요. 마스크 해제가 중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습관처럼 그냥 쓰고 다닐 생각입니다. 우리 이수연님도 계시고 자 식당에도 이렇게 좀 주변을 보잖아요.
마스크를 쓰시고 네. 밥을 한 술 떠서 안으로 드시고 네, 다시 마스크를 내리는 분이 계십니다. 9160번님 아기 엄마예요. 실내 마스크 해제 딱히 반갑지는 않네요. 해제돼도 저는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추동훈 기자는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기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가 좀 덜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요? 따지면은 네. 네, 마스크를 계속 쓰니까 애들이 좀 전염병도 덜 걸리고 이런 게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 같고 또 제 주변에는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마스크 안에서 웃음을 드러냈고 막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이걸 2년 동안 했는 거를 지금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면은 나 이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나는 못 벗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친구도 마스크를 최근에 대량 구매를 또 했다고 해요. 아, 본인은 쓴다. 네. 우리 추동훈 기자 설문조사를 또 하네요. 이런 거를. 네,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를 원하냐 원치 않느냐. 어때요 결과가? 네, 뭐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진짜 다들 벗고 싶어서 뭔가 난리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는데, 예. 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국민 1,6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해제를 원한다는 사람이 74.8%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4명 중에 3명은 원한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4명 중에 1명은 또 안 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8, 90%에 육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4명의 하나 정도는 원하지 않는다. 이걸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많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인데.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현재 유지를 해야 된다가 24.8% 네. 조사가 됐으면서, 자 만약에 착용 의무를 유지를 한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유지해야 될 곳은 결국에는 밀집도와 폐쇄성이 높은 대중교통이죠. 거기가 이제 47.6% 정도는 여긴 그래도 계속 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네. 이어서 학교 및 보육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실내 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의무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자 아마 이제 언제 이게 끝이 날 것인가, 의무가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도 조사를 했었는데, 자 1월 중엔 좀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사가 39.4%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네. 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면 된다라는 의견 또 33%로 비등비등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실외에서는 뭐 공원 가고 이럴 땐 벗잖아요. 그쵸. 예, 네. 벗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실내에 대한 문제. 아직도 25%는 쓰고 싶다. 또 나는 벗을 거야라고 한 분들도 선택적으로 좀 쓸 것 같아요. 뭐 이런 회의할 때 저는 좀 딱 쓰고 아까 우리 추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눈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예, 입으로는 이렇게. 네. 자, 그래도 아마 2월 초에는 정말 벗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실내에서도요. 이영애 님이 산책할 때 걸어 다닐 때는 불편해서 벗고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목돈용소 청취자분들은 쓰겠다는 분들이 예, 자율이죠. 네, 예, 자율입니다. 쓰실 분 쓰셔도 되는 겁니다. 권고사항이니까요. 네, 권고사항이죠. 예. 저도 겨울에는 쓰니까 따뜻하고 또 약간 보온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다음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희 기자. 일본이 인플레를 바라는 유일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 상승 좀 만나봤으면. 그러다가 요즘에 좀 만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임금 올려라. 물가 올렸으니까. 와, 이거 좀 신기한 나라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원래 인플레를 잡으려면 정부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네,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사정 모두가 이게 이번 봄 임금 협상 때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이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면 기업도 어렵고 네.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랑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도쿠라 마사카즈 이제 경제단체 연합회 회장도 임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가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예. 그 임금 인상을 직접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 좀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죠.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임금 인상을 같이 주장하면서 네, 이런 이제 기업이나 정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요 아까 노사정에서 그냥 휙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노조나 임금 인상을 주장하죠. 근데 지금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측 네. 우리로 따지면 이 대기업 오너가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정부도 여기에 올려라 이러는 거.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정부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제일 힘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일본이 발행한 국채가 1,000조 엔이 넘는다고 해요. 예.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이게 9,600조 원, 9,70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금리를 올리면 여기에 갚아야 될 원리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재무성 망하죠. 예, 네네. 이거.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제 오히려 기업들한테 너네가 임금을 올려가지고 예, 이런 물가 상승이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 부담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냐라는 측면도 있는데 예.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예전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임금도 올려주고 네. 이게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자꾸 이게 도와주다 보면 사실상 유턴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해외로 빠져나왔던 생산 시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 그래서 안에 좀 더 이게 경쟁력을 그렇죠. 키우겠다. 내수에. 안에서 경쟁력을 예. 키우겠다. 예.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죠. 인플레를 잡으려면 우리가. 그쵸. 그러나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빚이 지금 GDP의 뭐 2.5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은 인플레를 임금 인상으로 깨고 가는 거죠. 그쵸. 예, 알아서 그냥 정부는 그냥 가만히 금리 안 올리고 있고 이런 것도 해법이 되나요? 인플레이션 수당 이거는 뭡니까? 임금을 올려주겠다.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사실 임금을 한 번 올리면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 수당이나 특별 지원금으로 이게 돈을 좀 더 지급해주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직원 1인당 최대 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96만 원, 9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수당으로 주는 거구나. 네네. 수당을 지급하고요. 네. 시장조사 회사죠. 오리콘 같은 경우는 아예 인플레 특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월 1만 엔씩 우리 돈으로 네네 네. 한 10만 원 조금 안 되게 매달 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게다가 일본은 사측에서 오히려 주 4일제 도입도 장려하고 있고 네. 야 이게 특이한 해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따가 방송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되기만 한다면요. 인플레가 무슨 걱정입니까? 이게 물가는 올라요. 근데 임금을 더 올려. 올라요? 더 올려. 그럼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꿈의 경제죠. 네. 와 이런 또 일본식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사측과 정부가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재밌네요. 다음 추동 기자.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죠. UAE에 관련한 뭐 경제 효과들 뉴스들 나오고 있고 또 예, 실현 뭐 관련한 논란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볼게요. 먼저 경제 쪽, 성과 쪽 먼저 볼까요? 네, 먼저 그동안까지? 이제 네. 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UAE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이제 국빈 방문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다보스에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머물고 있는데 네. 자, 먼저 성과들은 UAE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었고요. 이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이제 300억 달러 한화 37조 2,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결정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큰 성과인데요. 네. 자, UAE가 외국에 투자한 금액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큰 성과를 냈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세일즈 외교라고 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세일즈 외교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이번에 가면서 이제 그래서 대기업 및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100곳이 넘는 기업들이 따라갔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 회장, 정유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또 지금 동행 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300억 달러라는 큰 이제 투자액을 받았다는 게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 지금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도 이제 세계에서 네. 가장 큰 이제 경제 포럼 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뉴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찾아가서 네. 이제 글로벌 CEO들, 네. 이제 기업들 만나서 한국에 투자해 달라. 이제 한국을 이제 팔기 위한 이제 대표 영업사원이라고 이제 이 재밌었던 워딩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영업사원입니다라고 지금 자기 소개 말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호 영업사원. 네, 그걸 이제
UAE에서도 했었고요. 네.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인을 만나서도 했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서 글로벌 CEO들 만나서도 제가 1호 대한민국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이나 뭐 제재 규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해달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말들 어찌 보면 좀 매력적인 이제 워딩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지금 이란 관련한 뉴스가 또 계속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살 무슨 발언이었고 이게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좋은 성과들을 냈는데 또 네. 여기서 또 흠집이 나는 또 일이 발생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제 UAE에서 이제 아크 부대라고 파병 부대가 있습니다. 그 태양의 후예, 그러니까 그거에 성조기. 이제 거기에 이제 배경이 됐던 데요. 네. 자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네. 자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장병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해달라라는 취지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을 언급하면서 파이팅 해라 했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던 게 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서 이란이란 나라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그래서 외교 문제 또 제2의 외교 참사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조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자, 이란이 저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일단 공중 방송을 통해서 외교부 차원의 해명을 해달라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주 이란 한국 대사께서 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에 가서 그쪽에서 정부 측에서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초치를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씩은 수습되는 국면인데 또 국내에 또 돌아오시면 아마 한국에서 또 이게 좀 약간 꼬리표처럼 좀 다시 좀 정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측면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정치권에서야 한다 하더라도 그 이란과는 좀 뭐 어디 막전막후에서 풀어야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외교부가 있나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이란과 UAE의 관계를 좀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관계가 두 나라가 이제 접경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인도랑 뭐 중국도 지금 접경지에서는 항상 치열하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접경지 분쟁은 있는 게 맞는데 뭐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을 벌이든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UAE보다 국력이 훨씬 셉니다. 군사력도 훨씬 세고요. 그러니까 뭐 핵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나라는 원래 싸우는 나라가 아닌데 마치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인 것처럼 두 나라를 설명을 하니 약간 이제 이란도 좀 당혹스럽고 UAE도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조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외교부가 지금 열심히 발로 뛰어서 수습 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또 여권에서와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국내로 좀 와 있고요. 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앞서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약간 여당 쪽의 분위기는 좀 그런가 봅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비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외통위 회의가 있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외통위 의원입니다. 외교통신 저기 통상 그 통일위원회 위원이어서 거기서 이제 외교부 직원들에게 아니 UAE가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뭐 주적이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뭐 그 부분에서 외교부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긴 했는데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제2의 이제 바이든 사태,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될까봐가 좀 걱정이신 거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근데 별도로 이제 이란과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과 이란 또 옛날에 또 아주 돈독했던 테헤란 노가다 그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의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에서 굳이 또 이렇게 긁어 부스럼이 된다. 라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바이든 날리면은 상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번 상대는 이제 이란이어서 이란의 마음을 좀 저는요 어떻게든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또 외교부의 어떤 반응 또 청와대가 아니죠. 또 용산 또 정치권의 반응도 함께 보도록 하겠죠. 보죠. 자 우리 이 기자 MZ 세대가 위스키를 마십니까? 지금요? 요새 맞아요? 위스키가 인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위스키를 마시기에는 이게 가격이
캡틴 큐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마신다. 사실인가요? 이게 그 위스키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예. 이게 소주나 맥주 이제 뭐 소맥을 진탕 먹고 네. 취하고 이렇게 여기다 돈을 쓰는 것보다 예. 위스키를 한 병 사두고 이제 집에서 혼자 한 잔 두 잔씩 네 이렇게 오래 먹는 이런 문화가 좀씩 퍼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위스키 시장도 지금 타깃을 업체들도 네네. 2030으로 갑니까? 네, 예. 2030으로 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하고, 예.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한테도 뭐 위스키를 가지고 어떤 음료, 뭐 이게 하이볼이나 예. 이런 걸 만들어서 먹는 뭐 이런 제조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전달하기도 하고, 예.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냉삼집을 좀 가거든요. 네. 냉동 삼겹살집. 거기를 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이볼들을 그렇게 같이 그 마시더라고요. 하이볼을. 이 약간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문화 아닌가요? 이 하이볼?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퍼져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게 음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위스키가 독주다 보니까 예. 그냥 먹는 방법도 있고 이걸 조금씩 음미하는 방법도 예, 있고 예, 예. 뭐 일본에서는 가령 이제 미즈와리라고 해가지고 예. 미즈와리, 예, 맞아요. 물을 좀 더 예, 타가지고 먹는 타가지고 방법도 있고 먹는, 예. 아니면 뭐 온도락으로 해서 예. 네, 뭐 얼음을 넣어놓고 먹기도 하지만 예. 좀 더 순하게 이제 뭐 진저 에일이나 탄산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 좀 더 풍미 혹은 뭐 맛이나 향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가지고 네. 네, 즐기려는 문화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네, 찾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도 지금 하이볼을 마시나요? 저는 소주를 좀 소주를 좋아합니다. 먹죠. 예. 네. 그러나 요즘은 아예 몰트 위스키까지 갔습니까? 이거 지금 꽤 간 건데요. 우리 젊은 2030이요? 그렇죠. 이 원래 위스키 문화라는 게 뭐 원래는 아니지만 예. 이게 싱글 몰트 마니아층에서 먼저 좀 퍼진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거기서 예. 위스키는 뭐 블렌디드다, 예. 아니다 싱글 몰트다 예. 이렇게 즐기던 사람들이 예. 문화가 퍼지다 보니까 예. 그럼 이거를 좀 더 순하게 혹은 더 맛이나 향을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없겠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이볼을 좀 더 섞기도 하고 네. 뭐 얼그레이 하이볼도 있고 얼그레이 하이볼. 네, 네. 홍차를 섞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하네요. 안영실님이요. 우리 아들도 맛나게 위스키를 제조해서 먹더라고요. 김은주님 슬기로운 위스키 생활이다. 9160번 고독한 미식가요 프로그램이죠. 덕분에 저희 집에도 하이볼 먹는 사람이 있다죠. 매체의 힘도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요. 그 하이볼이 약간 일본 드라마에서는 그분 직장인들은 다 그 하이볼을 마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8067번님 저도 얼그레이 시럽 사다가 하이볼을 해 먹습니다. 제 친구는 재택근무하면서 책상 위에 앱솔루트를 두고 먹고 있다. 골프 말이죠. 골프에 MG가 들어오면서 2030이 오면서 네. 대박이 터졌잖아요. 전 세계 그렇죠. 골프 산업이 죽는데 우리만 지금 지금 위스키 업계도 긴장해야 되겠어요. 뭐 직구하고 뭐 이 시장 커지겠는데요. 정말 이러다가. 네네 실제로 직구도 많아지고 네. 규모가 커졌다고 해요. 네. 이게 보면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그 위스키 수입액을 보면 예. 우리 돈으로 한 3,100억 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커진 거냐면 2021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죠. 네. 그거랑 비교하면 이제 수입액은 한 40%. 네, 그리고 양으로 치면 무게로 치면 예. 한 58% 정도가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40% 50% 늘어났다는 거는 제 세대는 아니거든요. 전 아직도 소맥이니까. 이건 누군가 위스키를 먹는 새로운 층이 생겨났다. 그렇죠. 네. 2030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30이 가면 돈이 따라온다. 그렇죠? 골프로 갔다가 지금 테니스 네. 열풍 불었다가 좀 그쵸. 위스키로. 네, 맞습니다. 추동훈 기자도 위스키? 저도 싱글 몰트를 조금 좋아하는데 젊어져 보려고. 알겠습니다. 싱글 몰트를 좋아하는 추동훈 기자, 그다음에 소주파 네. 이병희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